네, 정부 정책 모멘텀에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지속이 되면서 국내 증시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한국 증시의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등에 업고 우리가 내일 봐야 할 테마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발하셨네요. 네, 최근 시장이 또 시원하게 올라가길래 머리도 시원하게 한번 잘라봤습니다. 아, 이발하실 시간도 있고 참 부럽네요. 네, 저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데 아무튼 요즘엔 뭐 종목 리뷰하기 바쁩니다. 솔토룩스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목표 주가 55,000원 오늘 가뿐하게 넘겼습니다. 더 들고 갈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수익을 좀 챙길까요? 네, 솔트룩스 리뷰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틈틈이 갖고 싶었는데 네. 말씀드리면 바로 목표가를 달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가격 전략 수정이 필요할 것을 가져오게 됐고요.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좀 수익을 챙기는 구간이 왔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시장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그래도 나는 리스크를 줄이되 그래도 홀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익절가 라인을 좀 지키면서 4차 목표가 제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라인에서 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음 목표가 4차는 6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절가 라인이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수익을 좀 최대한 지키겠다. 마지노선을 지켜야 되는 선은 48,000원으로 좀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수익을 챙기면서 리스크는 줄여가고 나머지 물량으로 좀 홀딩하고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도 지난주에 신고가로 좀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코멘트를 드렸는데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해 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키움이 대장이다라고 했는데 살짝 안 믿으셨는데 네. 결국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키움증권이 대장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세가 좀 강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목표가로 제시드렸던 20만 원은 조금 안 되게 좀 터치를 안 됐지만 충분히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캔들이 윗꼬리가 길지 않습니다. 지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1차로 제시드렸던 20만 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고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2차 목표가도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키워드 무엇일까요?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좀 글로벌적인 이슈에 따라서 증시가 변동성이 계속 크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좋다 그러고 중국도 좋다 그러고 그래서 미국을 봐야 되냐 중국을 봐야 되냐 여기에 대한 좀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걸 좀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미국 vs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첫 번째로 봐야 할 테마는 무엇이죠? 네, 첫 번째로는 미국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봤습니다. 미국 관련돼서 우리가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게 결국에는 AI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멘텀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AI 쪽으로 집중을 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워낙 이슈가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이슈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이슈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또 애플을 제치고 나서 다시 한번 1위를 탈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의 1위라고 했었던 애플이 계속해서 시가총액을 역전을 당하면서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제치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증명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AI가 대세고 GPU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을 아우르고 있다. 이거를 좀 증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고 있는 조지 펀드가 다시 한번 AI 2막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멘텀을 좀 추가하고 있다. 베팅하고 있다는 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펀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모 현상을 굉장히 좀 중요시 바라보고 있고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공매도로 좀 리스크를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오히려 또 현물 매수를 하면서 비중이 크진 않지만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 있다라고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도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덕분인지 하반기에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최근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보러 가볼게요. 네, 일단은 소프트웨어 장점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반도체랑 연계성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맞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에일도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 고성능 칩에 대한 개발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소프트웨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 그 부분에 대한 멀티 프리미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 GPT가 개발이 됐었던 게 결과적으로는 GPU에 대한 연산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가 크니까 똑똑해졌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이클이 고성능 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판매 수요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면은 상승에 대한 룸이 마찬가지로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규제 때문에 AI 칩을 수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는 점도 성장에 대해서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점, 그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 체크해봐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단점이라고 보면 사실 이제 수출 통제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그래도 구하기 힘듭니다. AI 품귀 대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없어서 못 사고 있는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 두 가지가 이제 한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편하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AI 칩에 대한 품귀 대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중소형 기업들은 또 칩을 구매하면서 개발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단점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를 이제 수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다른 국가 대비해서 약간의 좀 딜레이가 될 수 있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훼손이 될 수 있는 점, 그 부분도 우리가 단점으로 체크를 하면서 미리미리 좀 이슈를 팔로우업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미국 대 중국의 대결로 인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할 테마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테마는 뭘까요? 네, 중국 하면 또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커다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화장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향 화장품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여전히 좋고 중국향 화장품은 지금 좋아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어떤 이슈를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네, 지금 또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한국이랑 중국에 대한 관계가 해빙이 온다. 서서히 이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중국 바이올에 대한 수혜, 그동안 화장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수출을 통해서 메가 사이클이 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에 대한 시장까지 붙는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멀티플이 크게 개선이 될 수가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한한령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리포트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도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프랑스 대비해서 71.3%를 돌파를 했다. 지금 가장 강대국인 화장품에 대한 수출 강대국인 프랑스의 71%만큼 추격을 했다라는 좀 소식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 대한 개화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멀티플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이슈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 오늘 국장에서 역시나 키워드였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화장품 하면 프랑스인데 K뷰티가 그걸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분석을 해주시죠. 네,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세 줄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다 연계성으로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가장 많이 된 국가가 이제 미국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최대 화장품에 대한 소비국은 여전히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시장에서 얼만큼 내수 사이클에 가져가느냐가 성장에 대한 인프라가 좀 크게 변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가계 저축률이 GDP 기준으로 55.5%를 넘어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기록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말씀해 드리면은 중국이 가계 저축률에 대한 쌓인 금액이 1경 3,400조가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시장에 대한 내수 잠재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가계 저축 금액이 내수 시장으로 풀리게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이제 화장품이 잘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첫 번째로 내수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은 놀러 가거나 아니면 어디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많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우선적으로 화장품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화장품에 대한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화장품 소비 시장이 회복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K뷰티의 중국 모멘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장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단점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또 단점이라고 네. 하면은 한알령 갑자기 말 바뀔 수도 있는 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네. 한알령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번에 당선이 됐을 때 시진핑 주석이 또 축하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는 좀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 부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풀리기 전까지는 그래도 긴장을 하고 지켜봐야 된다. 이 부분이 단점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랑 중국도 화해에 대한 스탠스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언제 갑자기 또 스탠스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미국에도 의존도가 높고 중국에도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은 양쪽에 대한 악재를 같이 받는다라고 하면 또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글로벌적인 이슈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두 번째 단점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한령 해제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다시 대두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장품 두 번째 테마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와 화장품의 대결인데 과연 김민성 매니저가 픽한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뭐 소프트웨어도 오늘 워낙 잘 갔고요. 이제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 그동안 없었던 중국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새롭게 시작을 하는 저는 화장품을 좀 오늘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아니 솔트록스가 있어서 화장품을 살짝 예상하기는 했는데 그 안에서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뭐예요? 네, 오늘 제가 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사실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네.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아모레퍼시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하면은 대표적인 중국 수혜 화장품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중국 쪽에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 이번에 그래서 중국향 매출에 조금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과거에 화장품 사이클이 좀 강하게 가기 시작을 하다가 급락이 나타났던 이 구간이 어닝 쇼크가 만들어지면서 급락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 하락을 했었던 이유도 중국향 매출이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바닥을 찍고 차트도 돌아서고 있고 중국향 매출도 돌아서고 있는 이런 모멘텀이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아까 내수경제 사이클에 대한 좀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 1경이 넘어가는 이제 시장 규모가 풀릴 거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중국 시장에서 얼만큼 많이 파이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인데 그 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은 과거 중국향 매출이 60%가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잘 팔렸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브랜드도 굉장히 잘 입지가 다져져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중에서도 가장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진짜 중국 딸공들 많이 올 때 설화수 그다음에 후 화장품 쓸어 갔었고 면세점에서 빼빼로데이를 중국에서 뭐라고 했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순간적으로 광군절 때 어마어마한 이제 판매를 기록했었는데 다시 그 시절이 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 외 또 어떤 투자 포인트를 긍정적으로 보셨을까요? 특히나 그리고 아까도 미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서방 쪽으로도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 대한 매출도 플러스로 잘 이어지고 있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유럽에 대한 수출액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질 개선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시장이라든지 유럽에 대한 시장도 잘 성장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는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어닝 쇼크가 나타났던 구간까지는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는 점이 가장 커다란 메리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쪽에서만 잘 나가는 건 아니죠? 뭐 미국이나 유럽도 괜찮은 거예요? 네, 유럽 쪽으로는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매출액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체질 개선 때문에 지금은 과대낙폭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근데 추가적으로 중국 시장까지 다시 한번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은 충분히 강한 상승이 많이 기대가 될 수 있는 구간이라서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네, 가격 전략은 여기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어닝 쇼크가 왔던 구간까지는 빠르게 회복을 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구간으로 1차 목표가를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만 원이 1차 목표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한 12만 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넥스트레이드로 거래가 되는 종목이니까 편입 가격은 지금 시초가로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무방에서는 어떤 얘기 해주실 거죠? 네, 요새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수급을 보시게 되면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사이클 의심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포트폴리오를 편성을 못했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입장하시고 이따 4시 반에
게시판에 링크를 통해서 무료 방송까지 같이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